네, 시작합시다. 전체 복습 또 한번 하고. 시작할게요. 오늘이 4일째인가? 4일째면 좀 외워졌겠죠? 해볼까요? 첫 시간에 뭐 배웠어요? 극한 존재한다, 수렴한다의 뜻. 기호로 쓰면 리미트 뭡니까? x는 a로 갈 때 fx는 L.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랬죠?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 써보세요. 맨날 쓰는 거예요. 그래야 외워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극한 성질. 언제 쓸 수 있다고요? 언제 쓸 수 있다고요? 극한이 존재할 때 쓸 수 있다 그랬죠. 뭐 된다고요? 사칙현상, 실수배, 가능하다. 더해도 극한 존재, 곱해도 극한 존재, 빼도 극한 존재, 뭐 이런 거였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했던 게 뭐예요?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무한대 곱하기 0꼴. 계산하는 방법 어떻게? 민수분의 유리와 최고차항으로 나누기, 뭐 이런 거 하면 된다 했고요. 그 다음에 정리 외워야 되는 거 뭐였습니까? 리미트 g분의 f가 알파로 존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g가 0으로 가면 결과 f도 0으로 간다. 극한이 존재하고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간다. 기억나죠? 그 다음에 샌드위치 정리 f, h, g. 그 다음에 어떻게 될 때? 리미트 f랑 리미트 g가 뭐 l로서 같을 때 결론 리미트 h도 l로 짜부된다. 샌드위치 정리. 그 다음에 배운 게 뭐냐 하면 연속이죠. 연속 몇 가지? 세 가지. 1번 함수값 존재 fa 존재, 2번 극한값 존재 리미트 f 존재, 3번 리미트 f가 fa랑 같다. 함수값이랑 극한값이랑 같아야 된다가 연속 정의였죠. 그죠? 그 다음에 배운 거 뭐 닫힌 구간 열린 구간 뭐 이런 거 했고요. 넘어가고. 그 다음에 했던 게 최대 최소 정리. 조건 몇 가지? 두 가지. 첫 번째 닫힌 구간, 두 번째 연속. 결론 최대 최소 존재한다. 이게 좀 외워지지 않아요? 8번 무슨 정리? 사이값 정리. 조건 몇 가지? 두 가지. 첫 번째 닫힌 구간 연속, 두 번째 양 끝값이 다르다. 결론 뭐가 있어요? K가 있어요. 어디에? FA하고 FB 사이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FC는 K인 C가 존재합니다. 쓰고 있냐? 나는 수투를 여러 번 가르쳤기 때문에 이거를 몇 번을 쓴지 모르겠어요. 반에 들어갈 때마다 쓰고, 방과 후 수업 때마다 쓰고, 1, 2교시에도 쓰고, 3, 4교시에도 쓰고. 쌤 못해도 한 4, 50번은 쓴 것 같아요. 하나하나로 따지면 뭐 최소 100단위로 썼겠죠. 맨날 썼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3번 쓰고 있어요. 3번 쓰는 거 귀찮아갖고 안 쓰고 안 외우면 안 되죠. 그럼 중요한 건 사이값 정리가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변형.
뭐죠? 여기다가 뭐가 추가되죠? FA, FB가 음수다라는 게 추가가 되죠. 그러니까 부호가 다르다가 추가가 되죠. 부호. 결론은 뭐가 나와요? 이 FC는 K인데 FC는 이 K가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존재한다? 근이 존재한다. 이죠. 그 다음에 한 게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 식으로 나타내면 뭡니까? 델타 X분의 델타 Y 다시 B-A분의 FB-FA 다시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이렇게 되죠. 평균 변화율. 그 다음에 미분계수. 미분계수는 다른 말로 하면 평균 변화율의 극한 또는 순간 변화율 또는 접선의 기울기. 그죠? 기호로 쓰면 F'A. 극한이니까 리미트 델타 X는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 또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뭐예요?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또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또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마이너스 A분의 FX 마이너스 FA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했던 게 이제 12번 미분 가능. 미분 가능이란 말은 무슨 말이랑 같다 그랬죠? F'A가 존재한다라는 말과 같다고 했어요. 근데 F'A가 존재한다는 말은 뭐가 존재한다?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존재한다. 극한이 존재한다는 말은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다. 이 얘기는 또 우 미분계수와 좌 미분계수가 같단 말과 동일하다까지 했죠. 그 다음에 미분 가능하면 뭐가 가능하죠? 이 함수는 연속이다 라고 했어요. 그죠? 반대는 안 된다. 이쪽은 되고 이쪽은 안 된다. 안 되는 이유는 판례 뭐 있었습니까? 절대값 x 있었죠? 뾰족뾰족한 거 부드러워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도함수 배웠죠? 도함수는 이제 a 자리에 x를 넣어주면 된다. F'X 기호로는 F'X 또는 Y' 또는 뭐 있다 그랬죠? dy dx 그 다음에 ddxy 뭐 이런 네 가지 표현 정도. 네, F'X는 그럼 식이 어떻게 돼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뭐죠? f 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x 또는 우리가 많이 쓰는 건 h라 그랬죠? h가 0으로 갈 때 뭐예요?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요거 연습 잘해야 된다 그랬어요. 도함수 요거 정의로 연습. 제발 미분법으로 하지 말아라 그랬죠. 요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n x n-1제곱 이거 된다 그랬죠. 미분법이 너무 편하지만 제발 미분법 쓰지 마라 했고요. 그 다음에 했던 게 이제 곱의 미분법 했어요. 곱의 미분법 증명도 했죠. 저 정의로 얘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하나씩 미분해서 더해라 했었죠. 마지막 접선의 방정식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두 가지 했어요. 첫 번째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된다 그랬냐? 한 점은 a, fa겠죠. 그죠?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F'A겠죠. 그래서 식은 y-fa 기울기 F'A
x-a 이렇게 한 점이 주어지면 이렇게 구하면 된다 그랬고요. 두 번째는 뭐가 주어진 경우?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된다? f'a가 m인 a를 찾으면 된다고요. 기울기가 주어졌으니까 기울기는 있고 한 점만 찾으면 된다고요. a 찾으면 된다고. 됐죠? 지난 시간에는 그래서 기울기가 주어지면 접선이 두 개가 나오는 x세제곱은 두 개가 나오는 형태로 한번 예시를 들어서 풀어봤었죠. 됐나요? 지난 시간에 요 정도 했습니다. 3시간 3일 했어요. 7일 중에 3일. 7분의 3 했더니 요 정도 분량이 나오네요. 앞으로 한 2배 정도 더 하면 되겠죠. 이거 한 2개 정도 하면 수트가 끝나겠죠.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 그냥 저기 칠판 끝에서 요 칠판 끝까지 쓰면 되는데 지금 촬영하다 보니까 요만큼 잘라놔가지고 이거 한 판에 다 못 쓸 것 같긴 해요. 원래는 한 판에 쫙 쓰면 좋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빡 써놓으면 이제 보기 좋죠. 기분이 상쾌하죠. 쌤이 옛날에 이제 좋아하던 화학 선생님이 있었는데 얘기했나? 선생님이 좋아하던 되게 화학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화학 선생님이 수업을 이렇게 하셨어요. 매 시간 똑같은 내용을 매 시간 써줬어요. 진짜 매 시간. 그래서 전교생이 화학을 잘하게 됐다는 그런. 근데 그때 진짜 화학 성적이 되게 좋았었어요. 전국 단위로 봤을 때 우리 학교 화학 성적이 되게 좋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써먹어 봐야지 하고 했는데 딱 수투부터 쓰기 좋더라고요. 수원까지는 좀 그렇고 수투부터는 진짜 외울 게 많아서 수투, 미적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좋아요. 다 썼어요? 아직 쓰고 있나? 왜 이렇게 오래? 똑같이 썼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해도 돼요 이제? 오늘 내용 가도 됩니까? 좀 생각이 나죠? 보면 저거 배운 것 같죠? 그 정도만 돼도 돼요. 아직 2학기 시작도 안 했으니까 인제 수투 3일 배웠으니까 3일 정도 배웠는데 이 내용이 그래도 머릿속에 기억이 나면 지금 아주 잘 하고 있는 거예요. 2학기 내내 해가지고 이제 문제 유형도 다 익히고 시험도 보고 하면 충분히 다 정리됩니다. 성원이가 안 왔네. 왜 안 왔는지 모르냐? 성원이. 그래요? 계속 쓰고 있어. 이쪽은 지워도 되죠? 이제 오늘 내일 갑시다. 다음에 또 내일도 또 적을 거니까. 갑시다. 이제 접선의 방정식 할게요. 지난 시간에서 접선의 방정식 2개 했어요. 마지막 3번째 할 겁니다. 항상 접선의 방정식 하면 2학기 때 기하 배우죠. 그죠? 기하 배우죠. 기하 배우는 친구들 좀 있죠. 거기서 접선의 방정식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포물선, 타원, 쌍곡선 이렇게 세 가지 2차 곡선에 대해서 배워요. 2차 곡선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 각각의 포물선, 타원, 쌍곡선에 대한 접선의 방정식을 다 배웁니다. 항상 근데 접선의 방정식은 3가지 유형이에요. 몇 가지? 3가지 유형으로 문제를 풀 줄 알면 돼요. 첫 번째, 한 점이 주어진 경우. 두 번째,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세 번째는 밖에 한 점이 주어진 경우. 이해되죠?
어떤 그 도형이든 간에 항상 세 가지 유형으로 해요. 타원이라고 뭐 원이라고 해도 똑같았죠. 한 점이 주어진 경우, 원 위에 한 점이 주어진 경우, 원과 그 만나는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원 밖에 한 점이 주어진 경우. 이해되죠? 타원도 똑같아요. 상원 위에 한 점, 타원의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밖에 한 점이 주어진 경우. 뭐 쌍곡선도, 포물선도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항상 세 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을 알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곡선 바. 한 점 P, Q가 주어진 경우에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진 경우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을 알려면 결국 요거 두 개 알면 돼요. 한 점하고 기울기 알아내면 돼요. 이해되죠? 한 점하고 기울기. 그럼 이걸 어떻게 알아낼 건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이렇게 할 거예요. y는 fa는 f'A x-a라고 그냥 기본 형태를 써놓고요. 기본 형태를 그냥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리에다가 PQ를 넣을 거예요. P, Q. 여기서 PQ는 상수겠죠? 그죠? PQ는 숫자예요. 그 다음에 FA, F'A, A는 다 A에 대한 식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식은 그냥 A에 대한 방정식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A 구하면 되죠. 이해되죠? 여기에 PQ를 대입한 다음에 A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죠?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문제. 예를 들면 0,4에서 y는 마이너스 x제곱에 접선을 그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x제곱이 뭐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는데 0,4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었어요.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래요. 이해되죠? 한번 해보면 어떻게 하라고요? y-fa는 f'A x-a에다가 뭘 집어넣어라? 0,4를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x자리에 얼마 넣고 0 넣고 y자리에 4 넣으면 되죠. fa는 뭐 얼마예요? a 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a제곱이죠. f'A는요?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2a죠. 얘는 식이 어떻게 되냐면 4 마이너스 플러스 a제곱 f'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a 0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2a제곱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a제곱은 4, a는 뿔마 2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되니까 뿔마 4가 돼요. 됐죠? 그 다음에 기울기가 주어졌고 한 점이 주어졌으니까 식이 나오죠. 그죠? y-4 뿔마 4 x-0 뭐 이렇게 y는 뿔마 4 x 플러스 4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 직선은 4x 플러스 4거나 마이너스 4x 플러스 4거나 이렇게 된다고요. 됐나요? 됐어요? 접선의 방정식 그냥 구하는 유형이에요. 뭐 지금 어려운 내용 하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이렇게 막 벙찐 표정으로 있지 말아요. 그냥 유형이에요. 문제풀이 유형입니다. 접선의 방정식 풀이 유형 구하는 세 가지 방법 배운 거예요. 문제 풀면 별거 없어요. 27페이지 유제 3번 27페이지 유제 3번을 한번 해봐요. 27페이지 유제 3번 0, 마이너스 5 y는 x제곱 마이너스 4 한번 풀어봅니다.
생각보다 계산 시간이 좀 걸리나요? 아이고. 됐나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가요? 대답을 좀 할래?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다 했어요? 다음 얼마예요? 얼마 나와요? 했다며. 나 안 했어요. 빨리 답. 은혜 얼마 나왔어? 응? 유제 3번. 2x-5랑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 맞아요? 다 이렇게 나옵니까? 안 나왔어? 집에 가서 다시 풀어봐요. 넘어갑시다. 28페이지. 이제 어려운 거 할게요. 방금까지 쉬었고 접선의 방정식 문제 몇 번 풀어보면 되는 거라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이제 어려운 거 합시다. 롤의 정리. 또 이름 붙은 정리 나왔습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롤의 정리. 우리가 배운 몇 가지 정리들 있죠. 이름 있는 거 뭐 있습니까? 평균값 정리 최대치수 정리 배웠고, 사이값 정리 배웠고, 사이값 정리 변형 배웠고, 샌드위치 정리 뭐 이런 거 좀 배웠나요? 그죠? 이제 롤의 정리 나와요. 이제 슬슬 헷갈리기 시작하죠. 한두 개도 아니고. 봅시다. 지금 조건의 개수를 알려준다 했어요. 롤의 정리 조건의 개수는 3개예요. 3개. 첫 번째는 폐구간 연속. 뭐라고요? 폐구간 연속. 닫힌 구간 연속이 첫 번째 조건이고요. 맨날 비슷하죠? 여기다 이제 안 보던 거 나옵니다. 열린 구간 미분 가능해요. 열린 구간 뭐라고요? 미분 가능. 이제 미분이 배웠으니까 미분을 배웠으니까 미분에 대한 정리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양끝 값이 같다. 양끝 값이 같다. 조건 몇 가지? 세 가지. 조건 몇 가지? 세 가지. 외울까요? 첫 번째 닫힌 구간 연속. 뭐라고요? 닫힌 구간 연속. 두 번째 열린 구간 미분 가능. 열린 구간 미분 가능. 세 번째 양끝 값이 같다. 외워지나요? 첫 번째 뭐라고요? 닫힌 구간 연속. 두 번째 열린 구간 미분 가능. 세 번째 양끝 값이 같다. 첫 번째 뭐라고요? 닫힌 구간 연속. 두 번째 열린 구간 미분 가능. 세 번째 양끝 값이 같다. 알겠죠? 결론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F'C는 0. F'C는 0인 C가 열린 구간 사이에 존재합니다. 이게 롤의 정리예요. 그러니까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지점이 있어요. 이해돼요? 닫힌 구간 연속, 열린 구간 미분 가능, 양끝 값이 같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0이 되는 지점이 있어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 이해돼요? 그러니까 뭐 그림으로 그려보면 좀 이해가 빨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부드러운 형태의 미분 가능이고 연속이에요. 그러면서 양끝 값이 같아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지점. 이런 지점이 있어야 돼요. 이런 애가 존재해야 돼요. 이게 롤의 정리예요. 그림으로 보면 좀 이해가 되죠? 그죠?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뭐 이렇게 돼도 있어야 되고. 심지어 그냥 여기서 여기랑 연결한 직선 형태면 전부 다 0이겠죠. 뭐 그런 식으로 존재해야 된다가 롤의 정리예요. 얘가 왜 또 중요하냐면 접선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했죠. 뭐 의미는 사실 뭐 알아두면 좋고 뭐 실제 문제 풀 때는 별로 도움은 안 되긴 하지만 문제 풀 때는 저거 외우기만 하면 돼요. 뭐 의미로 따져보면 뭐 그런 거죠. 우리가 속도를 측정할 때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을 찾는 거예요. 급격하게 위치가 변화하는 거죠. 이해되죠?
그리고 뭐 이런 접선의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기도 합니다. 물리적으로 보면. 원심력 알죠? 원심력은 항상 접선의 방향으로 작용해요. 그 다음에 근데 그거를 잡고 있는 장력에 의해서 평형을 유지하면서 원운동을 하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지점을 또 아주 중요하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런 식이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근데 우리는 외워서 쓰면 돼요. 세 가지 조건 뭐라고요? 폐구간, 닫힌 구간 연소. 두 번째, 열린 구간 미분간은 세 번째. 양끝값이 같으면 꺾이는 지점, 그 기울기가 0인 지점이 발생해야 돼요. 이해되죠? 이해되죠? 얘기했어요. 정리는 다 외워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막 이렇게 엄청나게 자주 출제되진 않아요. 하지만 어려운 문제로 나오거나 뭐 기억, 니은, 디귿 문제로 나오거나 이러기 때문에 모르면 또 못 풉니다. 알겠죠? 알아두는 게 좋고요. 증명 한번 해볼게요. 얘는 증명 좀 어려운데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아마 본 수업 때 더 천천히 증명할 거예요. 본 수업 때는 더 자세히 천천히 증명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빠르게라도 한번 해보고는 넘어갈게요. 그래서 알아두면 좋고, 몰라도 뭐 문제 푸는 데는 상관은 없지만 그냥 머리를 좋게 하는 차원에서 한번 해봅시다. 봅시다. 우리는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있는 걸 밝혀내는 거거든요. 이런 조건 하에. 그죠? 근데 이 조건을 가진 정리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정리가 있었냐면 최대 최소 정리라고 있었습니다. 기억납니까? 최대 최소 정리는 조건이 몇 개였죠? 2개였습니다. 저걸 뜯어서 조건으로 하나씩 넣었죠. 첫 번째 뭐였어요? 닫힌 구간이어야 되고, 두 번째 연속이어야 돼요. 그럼 결론이 뭐였죠? 최대 최소가 존재한다. 저 함수는 닫힌 구간 연속이네요. 뭐가 존재해야 돼요? 최대 최소가 존재해야 돼요. 그 중에 우리는 최대값만 한번 체크해 볼게요. 얘는 최대값이 존재해요. 맞죠?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해서. 그죠? 그래서 우리는 C라는 놈을 최대값이라고 해줄 거예요. C라는 놈을 최대값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 C는 어떤 C냐면요. 이렇게까지 디테일할 필요는 없는데, 이 C는 어떤 C냐면 열린 구간 사이에 있는 C고요. A, B는 아닌 놈으로 할 거예요. 아닌 놈으로 준비할 겁니다. 그런 애가 없으면 어떡하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A, B 아닌 놈 중에 최대값 있나요? 없죠? 이 증명 어떻게 쓰죠? 그럴 땐 최소값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뭐 그것까지 가는 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요 증명만 이해하는 수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맨날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너희들한테 증명을 완벽하게 해내라고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했어요. 기억나죠? 선생님은 너희들한테 수학을 가르치면서 너희들이 이 증명을 완벽하게 해내라, 이 증명을 찾아내라, 발견해라, 실제로 만들어내라 라고 절대 요구하지 않아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너희들한테 증명을 시키지 않습니다. 알겠죠? 너희들은 설명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저 다음 단계가 저렇게 된다라는 걸 그렇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공부하시면 돼요. 알겠죠? 모의고사 유형에서 빈칸 빵꾸 뚫어져 있을 때 그 한 칸만 찾아내면 돼요. 알겠죠? 그럼 그 앞단을 읽고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은 돼야 된다고요. 그런 차원에서 해보자는 거예요, 증명을. 이 증명을 외워라, 이 증명을 너희들이 암기해라가 아니고, 알겠죠? 지난 시간에 했던 고배 미분법 증명은 암기하셔야 돼요. 이 시험에 나오니까. 알겠죠? 근데 이거는 이거 그냥 이해할 수 있는 수준. 따라와봐요, 그냥. 그러면 C가 존재합니다. 됐죠? 여기까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FC 플러스 H 마이너스 FC는요. H는 그냥 적당한 양수예요. 적당한 양수. 이따 극한 보내줘야 되니까. 적당히 이렇게 C를 붙여보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항상 0보다 작아야 돼요. 왜일까요? 내가 이 C를 최대로 잡았어요. 그죠? 살짝 오른쪽은, 살짝 왼쪽은 얘보다 무조건 작겠죠. 내가 얘를 최대값으로 잡아놨으니까. 그죠? 얘는 음수가 돼야 됩니다. 이해되나요? 이해되나요?
h는 사실 양수는 사실 아니고요. 그냥 좀 작은 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확하게 양수는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h가 양수인 경우, 그러니까 0이랑 아주 가까운 양수, 그러니까 0.1, 0.01, 0.001 이런 거, 아니면 음수인 경우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01, 마이너스 0.001 뭐 이런 거라고 했을 때 h분의 fc 플러스 h 마이너스 fc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얘가 음수죠. 얘가 양수죠. 그럼 얘 자체는 뭐가 될까요? 음수가 돼야 돼요. 맞죠? h가 양수인 경우에는 얘는 음수가 돼야 됩니다. h가 음수인 경우에 h분의 fc 플러스 h 마이너스 fc는 어떻게 돼야 되냐? 얘도 음수, 얘도 음수죠. 그럼 뭐가 돼야 돼요? 양수가 돼야 돼요. 여기까지 됐나요? 단계만 이해하면 된다 했어요. c를 최대로 잡았고 이렇게 최대값으로 했더니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네. 여기까지 그냥 단계 이해 따라오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빈칸 넣었을 때 얘가 어떤 모양인지 아니면 여기 빈칸 넣었을 때 부등호가 어떤 식인지 이런 것만 우리는 추측하면 된다 그랬어요. 전체를 다 완벽하게 외우려고 하지 말라고요. 여기서 갑자기 급발진합니다. 그럼 FC는 0이 돼요.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었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지점 찾고 있었거든요. 그놈은 최대값이다. 혹은 뭐 최소값이다. 뭐 이거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개하면 얘는 이렇게 돼야 돼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너무 생략이 많이 됐죠. 근데 왜 그럴까요? 생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안 쓴 조건이 있어요. 최대최소 정리 썼죠 지금. 최대최소 정리를 쓰기 위한 전제는 뭐였어요? 다친구간 연속이었죠. 우리 뭐 안 썼죠? 조건 중에 뭐 안 썼죠? 사회값 정리, 저희 로레 정리 증명하고 있잖아요. 조건 중에 안 쓴 조건 뭐 있죠? 최대최소 정리 썼으니까 요거 썼잖아요. 뭐 안 썼어요? 미분 가능 안 썼어요. 여기서 많이 본 모양 아니에요? 많이 본 모양이죠? 뭐예요? F'C잖아요. 그죠? 오른쪽, 왼쪽 뭐죠? 좌극한, 우극한. 근데 미분 가능하대요. 얘네들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왜? 극한이 존재하니까. 좌극한, 우극한은 같아야 되니까. 미분 가능한다는 얘기는 극한이란 얘기니까. 연결이 좀 되나요? 근데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래요. 말이 돼요? 안 되죠. 그럼 가능한 건 뭐밖에 없어요? 0밖에 없죠. 얘는 0보다 작거나 크고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두 개 다 같아지려면 방법은 0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기의 이유는 뭐냐면 미분 가능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앞에서 수투 내용이 정확하게 머리에 다 암기되어 있지 않으면 요 한 줄을 못 넘어가요. 이해되죠? 다 암기가 되어 있으면 넘어갈 수 있어요. 극한, 좌극한, 우극한, 미분 가능, 극한 존재, 평균 변화율의 극한, 좌극한, 우극한, 우미분 계수, 좌미분 계수. 이게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으면 한 방에 넘어가죠. 이해돼요? 이렇게 다 안 들어있으면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아주 어렵죠. 아마 2학기 본 수업 들어가서 설명하면 반의 반도 이해를 못 할 거예요. 전체 학생 중에. 앞에 내용이 다 안 외워져 있으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수학은 암기다. 여러 번 얘기해요. 수학은 암기가 필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F'C는 0인 C가 존재한다 라는 게 롤의 정리입니다. 좀 어려웠죠? 그죠? 근데 뭐 증명은 한번 들어두고 이해하는 수준으로만 해둬도 괜찮아요. 알겠죠? 하지만 우리가 외워야 될 건 요 롤의 정리. 이거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다시 한번 외웁시다. 롤의 정리는 조건이 몇 가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조건 뭐예요? 닫힌 구간 연속. 두 번째, 열린 구간 미분 가능. 세 번째, 양 끝값이 같다 했어요. 그럼 결론은 뭐죠? F'C가 0인 C가 있다. C가 존재한다가 롤의 정리였습니다. 됐죠? 연결해서 평균값 정리할게요. 이거 증명은 본 수업 때 할게요. 이거 증명은 좀 더 복잡하거든요. 어렵다기보다는 좀 더 길어요. 한 방에 얘기하기 좀 어려워서 이거는 넘어가고. 평균값 정리는 그래서 뭐냐면 얘는 조건이 두 개예요. 롤의 정리랑 연결되는 겁니다. 조건이 두 개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닫힌 구간 연속. 두 번째는 열린 구간 미분 가능입니다. 두 가지.
로레 정리에서 조건이 하나 빠졌죠. 뭐 빠졌어요? 양끝 값이 갔다가 빠졌어요. 양끝 값이 갔다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는 거였죠. 이렇게 되는 거에서 이렇게 되니까 요 양끝 값을 연결한 요 선이랑 같은 프라임 C는 0이네가 존재한다거든요. 근데 얘는 뭐냐면 양끝 값이 달라요. 양끝 값이. 그래서 얘는 어떻게 가냐면 요 두 개를 연결한 직선과 같은 접선이 있다. 그러니까 결론입니다. 이해되나요?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이 두 개를 연결한 직선 A, B, FA, FB니까 B-A분의 FB-FA죠. 요거와 같은 F'C 얘가 존재한다. 인 C가 존재한다가 평균값 정리예요. 연결해서 외우세요. 로레 정리, 평균값 정리. 원래는 사실 평균값 정리가 먼저긴 해요. 원래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따지면 평균값 정리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로레 정리를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그냥 자연스럽게 0이 되잖아요. 두 개 같으면. 그래서 이제 평균값 정리의 그 소 정리로 로레 정리를 사용하는데, 근데 이제 실제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거를 가지고 오다 보니까 로레 정리를 먼저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요렇게 갑니다. 이건 좀 외워지죠? 첫 번째 뭐예요? 다층과 연속. 두 번째 미분 가능. 얘는 연결한 직선하고 접선이 같아야 된다. 식 자체로 외우면 좀 헷갈리죠. B-A분의 FB-FA 뭐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린데, 그냥 이제 의미로 요거 두 개 연결한 거랑 이렇게 겹치는 애가 있어야 돼 라고 외우면 그나마 좀 외워지겠죠. 알겠죠? 증명은 안 할 건데 그냥 원리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여기서는 이제 똑같이 이용을 하는데요. 똑같이 저 앞에 내용들을 이것저것 이용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을 구성해서 합니다. 그냥 눈에 익혀두기만 하세요. 실제 수업은, 실제 증명은 본 수업 가서 하게. 함수식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구성한 다음에 여기다가 저거 이제 써줍니다. 앞에 거를. 그래서 요 놈이 이제 뭐 이렇게 어떻게 튀어나오게끔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이 식 구성이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요 내가 원하는 요 놈을 구성하는 형태로 가요. 이것도 나중에 증명을 할 거예요. 본 수업 때 증명을 할 겁니다. 왜 하냐면 이 증명을 알 필요, 하등의 필요가 없어요. 정말 하등의 필요가 없거든요. 외운다고 너희들한테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는 이유는 이 식 구성하는 원리를 좀 알기 위해서 하긴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짜 어려운 문제를 풀다 보면 내가 식을 만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내 필요에 의해서. 내 조건상 이 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식을 내가 어거지로 끌어내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이거 아주 고난이도예요. 근데 여기서 딱 그런 짓을 해요. 이거 왜 튀어나오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최종에서 나와요. 얘가 있어야 이거를 활용해서 이 내가 원하는 요 값을 끌어낼 수가 있거든요. 이 모양이 있어요. 특이한 짓거리를 좀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수학 사고를 할 때 좀 그런 사고가 좀 필요해서 수업을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요 수준까지 가려면 좀 많이 어렵긴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외우고 넘어갑시다. 로레 정리, 평균값 정리했어요. 첫 번째 로레 정리는 조건이 세 가지. 뭐라고요? 닫힌 구간 연속 두 번째, 열린 구간 미분 가능 세 번째, 양끝 값이 같다. 그럼 어떻게 된다? 프라임 C가 0이네가 있다. 두 번째, 양끝 값이 같다라는 조건이 빠져요.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뭐예요? 닫힌 구간 연속, 열린 구간 미분 가능. 그럼 어떻게 돼요? 두 개 연결한 기울기만큼에 해당하는 접선이 있다. B-A분의 FB-FA는 F'C인 C가 존재한다 라는 거. 알겠죠? 됐죠? 됐죠? 개념 한 개만 더 하고 좀 쉴게요. 문제는 뭐 사실 뭐 별거 없어요. 거기 28페이지 보면 뭐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실수 C의 값 뭐 이런 거 구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프라임 C가 0인 걸 찾으라는 거잖아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실수 C의 값. 양끝값 기울기 만든 다음에 그거 찾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 안 나와요. 알겠죠? 실제 문제 이렇게 안 나옵니다. 이거 좀 그냥 개념 이해시키려고 어거지로 만든 문제예요. 그냥 나중에 숙제로 하면서 그냥 한번 풀어보기만 하세요. 알겠죠? 넘어갑시다. 증가 감소. 이제 함수의 증가, 함수의 감소를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이미 알아요. 증가는 뭡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걸 증가라고 하죠.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증가하면 우리가 증가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소함수는 오른쪽, 아래. x값 증가할 때 y값이 아래로 내려가는 걸 감소함수라고 합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 다시 정의할게요. 첫 번째 증가라는 건 뭐냐면 x1보다 x2가 클 때 정확한 증가의 정의는 이거예요.
그냥 우리가 의미적으로는 오른쪽 위로 가는 거 증가, 오른쪽 아래로 가는 거 증가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x1보다 x2가 더 클 때 fx1하고 fx2를 비교해 봤더니 큰 놈이 크더라. 그럼 증가함수예요. 그럴 때 증가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알겠죠? 이해되죠? 이해되죠? 두 번째, x1보다 x2가 더 클 때 어떻게 되면 fx1보다 fx2가 더 작으면 감소라고 해요. 됐죠? 됐죠? 근데 이걸 왜 하느냐? 실제 하려고 하는 건 요 3, 4번이에요. 3, 4번.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f'x가 0보다 크면요. 미분했을 때 0보다 크면 얘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증가함수가 돼야 돼요. 반대로 f'x가 0보다 작으면요. 얘는 감소함수가 돼야 됩니다. 감소함수가. 뭐 그냥 단순하게 그래프로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예요. 그죠? 오른쪽 위로 올라가겠죠.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예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겠죠. 그죠? 그래서 그냥 의미적으로는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받아들이면 됩니다. 근데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왜 이렇게 되나? 얘가 정이라고 했거든요. 정이라고. 얘를 증명하려면 뭘 보여줘야 되냐면 요걸 보여주면 돼요. 어디서 스타트하냐? 요거에서 스타트하면 됩니다. x1보다 x2가 더 크다라고 했을 때 결론이 얘가 나오면 돼요. 이 조건 하에. 이게 증명이에요. 증명 어렵습니다. 알겠죠? 또 얘기합니다. 증명 몰라도 돼요. 그냥 설명 이해만 하면 됩니다. 따라오시기만 하면 돼요. 근데 좀 빨리 할게요. 이거 알 필요 없으니까 조금 빨리 할게요. 봅시다. f'x가 양수라고 한번 해볼게요. 프라임이 붙었네요. 무슨 말이냐? 미분 가능입니다. 미분 가능하면 뭐 한다 그랬죠? 연속한다 그랬어요. 기억납니까? 그럼 f는 연속함수예요. 됐죠? 됐죠? 그 다음 내 마음대로 구간을 잡아요. 어떻게 잡냐? x1에서 x2까지 폐구간으로 잡습니다. 폐구간 연속이네요. 그죠? 프라임이 존재하니까 미분 가능이네요. 앞에서 배웠어요. 무슨 정리? 평균값 정리를 쓸 수 있죠. 맞죠? 폐구간 연속? 미분 가능 다 있잖아요. 딱 요거잖아요. 양끝 값이 같다는 없으니까 로레 정리는 못 쓰고요. 그 조건까지는 안 줬어요. 이거 쓸 수 있어요. 그럼 뭐가 있냐면 양끝 값을 기울기로 잡았을 때 프라임 C가 존재해야 돼요. 맞죠? 맞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f 프라임 C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겨먹으면 C냐면 x2 x1분의 fx2 fx1하고 같은 놈이 있어야 돼요. 근데요, fx는 양수래요. 요 이유는 평균값 정리. 빨리 할게요. fx 프라임 C, x는 양수래요. 그럼 f 프라임 C도 양수겠죠. 얘는 양수예요. x2 x1이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내가 구간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얘 양수네요. 얘 양수네요. 얘는 그러면 얘는 양수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fx2는 fx1보다 커야 돼요. x1보다 x2가 크게 잡았네요. fx2가 더 크네요. 뒤에 게 더 크네요. 그러니까 무슨 함수? 증가함수가 된다. 또 얘기합니다. 앞에 있는 정리들이 머릿속에 암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뒤에 거를 아무것도 못해요. 점점점. 이해되죠? 뭐 너희들이 증명을 전 포기할게요. 사실 증명 필요 없긴 하거든요. 증명을 푸는 이유는 너희들이 그 빈칸 넣기 문제 몇 개를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 증명을 하나씩 연습을 하다 보면 그 빈칸 넣기가 생각보다 난이도가 낮아요. 그렇게까지 높지 않거든요. 실제 교과서에 나오는 증명 수준보다도 낮은 게 많아요. 교과서 나오는 증명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중요한 걸 하거든요. 교과서에서는. 해야 되는 걸 해요. 해야 되는 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애들이 결과만 외우죠. 심지어 이 결과도 안 외우는 애들이 태반이고. 그냥 이것만 외워요. 프라임 x가 양수면 증가요. 왜? 몰라.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넘어가요. 당연하지 않아요. 요런 과정들이 있어요. 이해되죠? 근데 그 과정들을 너희들이 한 번이라도 해둔 거랑 그냥 아예 안 하고 그냥 외우고 넘어가는 거랑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죠? 실제 이거를 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문제로 많이 풀 건 그래프 개형 그리기예요. 이제 세상 모든 그래프를 그려보고 싶어요. 어떻게 그리냐? 저 프라임 하면 증가, 프라임이 음수면 감소 이런 개념을 이용해서
세상 모든 그래프를 그리는 작업을 할 거거든요. 그거 하려고 하는 거긴 한데 뭐 얘가 왜 그런지까지도 한번 해봤어요. 알겠죠? 좀 쉬었다가 합시다.